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드 경기장이 여기 맞죠. 그 친구들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부산에 와서 택시를 못 타면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차 끌고 내려와서 지금 대전 부산을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췌해 보일 수 있는데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미용실 좀 찾아봤는데 해외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캐치프레이즈가 미니멀라이즈라고 이렇게 짰거든요. 이거는 내용을, 그러니까 왜 북유럽 감성하면은 다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을 군더더기 없이 좀 정말 실속 있는 그 내실만 좀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미니멀라이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보통은 과학을 아이들이 왜 싫어하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오늘 한 10분 정도는 제 자랑을 좀 할 거고요. 나머지는 통합과학과 물리학,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는 좀 이력이 특이해요. 되게 많이 특이한데 그 중에 출판사에다가 기사를 기고를 하기도 하고요. 공연예술단체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주로 활동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EBSI하고 EBS 플러스 1TV는 한 7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24년도까지 했었고 코로나 때는 제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한 10몇만 명이 그 단기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장학사님 갑자기 연락 오셔갖고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거 제가 땜빵하러 가기도 하고 애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김명희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티는 어린애들 이제 많이 하는 사이트거든요. 교육 사이트하고 이투스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통합과학하고 물리학하고 화학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물리화학을 같이 수업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기도 하고 제가 물리 1, 2, 화학 1, 2를 다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이거 수업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문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라는 회사 아시죠? 요즘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하고 좀 반대로 가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 회사 신입사원들 일반화 강연을 제가 한 꽤나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1, 2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물리 1, 2 화학 1, 2 근데 같이 개설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통합과학에서 통합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장 아이들한테 좀 폭넓게 스펙트럼을 좀 확장해서 과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셀파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학사가 조금 안타까운 출판사이긴 한데 지학사에 이번에 수능 통합과학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이제 첫 시험 보는데 교재가 나왔어요. 시중 교재, 출판 교재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요. 교재가.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 출판된 첫 번째 수능 통합과학 교재일 거예요. 이름이 수능풀이에요. 왜 안 적으세요? 이런 꿀팁을 드리는데 수능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풀이라는 교재는 수능 통합과학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도 변별력을 나눠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 있는 문제들 이제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제가 나와서 해설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고 교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여기 지학사 팀장님이 저한테 매번 기프티콘 보내주고 막 하세요. 고맙다고. 이거 좋은 교재고요. 동아출판의 하이탑 시리즈는 다 아실 거예요. 하이탑 시리즈 같은 경우 강남구청에서는 매번 제가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영북스는 아시겠죠? 제가 만든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이 저 하나예요. 제가 책 만들고 출판까지 다 하고 해서 제 그 수업 교재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교보문고 가서 구매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실제 교보문고 매장에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거든요. 가서 아이들이 막 인증샷 찍고 막 이러면 제가 또 기프티콘 보내주고 막 이럽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학생하고 수강생하고 학부모님들 전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운영점 시험점 KR인데 여기서 학생이 자기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 왜 프린트 안 가지고 왔어요, 뭐 책 놓고 왔어요 이런 거 많잖아요. 수업 자료들이 전부 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수업 내용들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바로 뜨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수업 자료하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조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없더라도 AI 조교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질문들은 뭐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전매추해줘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만큼 그 자주 활용을 한다는 얘기라서 이게 아이들이 많이 쓰면 이제 저한테 과금 그 메시지가 자꾸 와요. 그 보면은 많이 정말 쓰고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이제 대비해서 간단한 질문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못 해줄 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학생용만은 아니고요. 학부모님께서 만약에 학부모님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하고 저하고의 메시지 사이트가 떠요. 전용. 자, 이거 왜 만든 거냐면 제가 단톡도 운영을 해보고 했어요. 학부모님들하고.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 그 눈치 보인다. 그래서 할 말 못하시고 뭐 전화하면 또 전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고자 해서 전용 메신저 사이트를 만든 거고요. 이 메신저 사이트에다가 제가 매주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보내드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 자료를 받았는지 어떤 수업을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클릭하시면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자료들을 언제 로그인해서 확인을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수업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또 체크가 됩니다. 일자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래요 저한테 이 기능은 좀 빼달라. 엄마 잔소리예요 선생님 막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갖춰놓은 사이트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제 그 수업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요. 퀴즈하고 테스트 보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퀴즈도 서술형이고 테스트도 서술형이에요. 그 퀴즈는 수업 때 배웠던 거를 10개 정도를 제가 서술형 형태로 줘요. 한쪽은 비워놓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배웠던 걸 자기는 어떻게 알아듣고 받아들였는지를 적어오는 거예요. 숙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기억, 니은, 디귿밖에 없어요. 1, 2, 3, 4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왜 맞고 틀린지를 적어오라고 해요. 왜냐면 안 좋은 버릇 있거든요. 기억이 틀렸으면 1, 2, 3에 기억이 있네? 지우자? 이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공부할 때는 별로 안 좋은 태도라서 빼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상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과학 교과, 개정된 과학 교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테스트 베드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고요. 너무 많이 괴로워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과학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각각의 요즘에 진로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제 그 동생이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형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신입생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래요. 공대에 들어왔는데 얘가 미적분을 못한대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공대에 들어왔는데 물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수능 뭐 봤니? 그랬더니 저 사회문화하고 지구과학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공업수학을 저한테 가끔 과외를 부탁을 해요. 너무 재밌죠.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사탐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고3까지. 내년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진학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를 여기 들어드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필요하시면 찍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기회를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 있어요. 재밌는 게 이게 보통 2학년, 이게 3학년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끝나고요. 2학년 2학기 때 끝납니다. 어떤 얘기냐?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물리학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예전에 물리학원을 1학기, 2학기, 화학원을 1학기, 2학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선택 물리학을 한 학기에 끝냅니다. 화학도 한 학기에 끝내요. 이른바 예전에 그 집중이수제예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했던 그걸 일반고 애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될까요? 예,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현실화됐어요. 자사고나 특목을 준비했던 아이들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걔네한테는 무리가 없었어요. 걔네는 문제풀이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내용도 일자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고 한 학기 만에 하라고 하잖아요. 한 학기에 수업을 학교에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16주가 안 돼요. 수행평가 때문에 빠져요. 학교 행사 때문에 빠져요. 뭐 때문에 빠져요. 뭐 때문에 빠져요. 하면 수업 진짜 나갈 수 있는 그게 회차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걸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학교 현장 완전 카오스입니다. 그대로 2학년들은.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진도까지를 진도를 못 뺀 거예요. 그래서 보충 수업 하시더라고요. 사상 초유예요. 그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뒷부분 안 한다라고 선언한 학교들도 생겼어요. 물리학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상. 안 한다, 이 단어. 이 단어는 안 한다. 나중에 다시 한다. 아니면 우리 2학기 때 진로 선택 말고 그냥 일반 선택 다시 한다. 지금 이래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거워하죠. 어려운 데다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절반 정도는 애들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너 혹시 선생님 뭐 수업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느냐? 그럼 그게 아니래요. 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래요. 대신에 포기하고 국영수에서 그 좀 점수를 메꿀래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안 돼요. 네.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열에 맞춰서 유리한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것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 세 과목은 지정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들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은 세 과목이 네 과목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 애들 잡자는 건데 그거는 진짜 보통은 물리학, 화학은 거의 필수로 선택을 해서 하더라고요. 왜냐 학교에서도 정말 대학교처럼 애들 다 풀어놓고 다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사실 현장에서는. 근데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학교에서는 물리하고 화학은 보통은 필수로 지정을 해놓더라고요. 많으면 그 중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보통 두 과목 이상은 필수적으로 내신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공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 넘어가잖아요. 진로 선택에서 또 나뉩니다. 물리학이 둘로 나뉘고 화학이 둘로 나뉘고 막 이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만큼 나중에 과학의 발목을 잡히게 돼요. 국영수 때문에 과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 때문에 국영수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국영수 공부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막 사진을 막 찍으시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포토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음껏 찍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그리고 입시센터에서 제가 밀크티 찍으시는데 말 안 하면 안 해야 되겠네요. 저도 같이 찍으셔도 돼요. 입시센터에서 좀 요청을 받아서 천재교육 입시센터에서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가이드로 사용을 하시고요. 현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이고요. 어디까지나 가이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2학년 과목에 대해서 봤고요. 그렇다면 통합과학은 왜 해야 되느냐? 통합과학이요. 통합과학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과학이 70%다. 그럼 중학교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할 필요 없네? 왜?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과학은 거의 만점이었어요. 맞나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점수가 80점 이상은 나왔었습니다. 과학에 꾸준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80점 이상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일주일만. 그리고 제가 저한테 권한을 하나 주시면 돼요. 팰 수 있는 권한. 그럼 만점 나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 과학 공부 중학교 때 한 거 보셨어요? 책? 깨끗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더 맞아야 되는데 깨끗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거 페이지 보시잖아요. 밑줄 긋고요. 별표 치고요. 동그라미하고 끊어놓고 물결하고 빽빽하게 깜지처럼 해놨어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게. 이거 잘못된 거죠. 과학을 암기라고 생각해서 딸딸딸딸 외워요. 그런데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외운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잘해요. 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통합과학 딱 보면 애들이 헉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또 뭐라 그러냐? 엄마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저 개념 부족하니까 개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 안 해줘요. 왜? 걔네가 이야기하는 개념과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걔네가 이야기하는 개념은 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외워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개념을 주시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은 과학의 기초 이론이고 그걸 통해서 응용력을 습득할 수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어렵다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제가 단적인 예를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조금 쉽게 풀려면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물체 A의 속도가 V1에서 V2까지 변했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애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만 개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 바꿔줘요. 너 수학에서 A, B, C의 평균 구해봐. 어떻게 구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누기 3이요. 이래요. 그럼 자 V1, V2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인데 평균 속도 구해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래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 웃기죠. V1 더하기 V2 나누기 2가 평균 속도 아니야? 그럼 그래서 이래요. 문제를 주잖아요. 자, 10m/s에서 15m/s까지 속도가 변했어. 평균 속이 얼마야? 그럼 그때 또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왜 그러느냐? 머릿속에서 공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식에 넣어야 될까요를 찍고 있는 거지 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과학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F는 MA야?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기율표 딸딸딸딸 외우죠.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20번까지 외우래요. 그 누구도 왜 20번까지 외워야 되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21번 원소 뭐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중력과 속도 다 알거든요. 자, 10m/s 제곱이야. 다 알아요. 중학교 때 9.8로 해요. 그럼 중력과 속도의 뜻을 알면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자, 내가 물체를 중력에 의해서 낙하시킬 거야. 3초 낙하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물리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러거든요. 이제 말 바꿔줘요. 너 고깃집 가서 삼겹살 1인분에 8,000원인데 3인분 시켰어. 얼마 내야 돼? 24,000원. 너 그거 공식에 대입했냐? 아니요. 자, 그러면 중력과 속도 1초에 10m씩 속도가 빨라져. 3초 뒤에 속도가 얼마야? 그러면 또 이래요. 1초에 10이야. 3이면 30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삼겹살 1인분 8,000원, 3인분 24,000원 뭐가 달라? 그러면 이러다가 다시 물어보면 또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외운 게 돌아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런 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 그 온라인 선생님들 특징이 또 여선생님들 예쁜 선생님들 나온 거 사실 좋아요.
뭐 수업도 잘하시고 하실 테지만 뭐 이렇게 칠판에 붙여요. 손가락도 붙이고 하트 붙이고 별 붙이고 뭐 붙이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암기 수도 그게 가장 아이들 망칠 지름길입니다. 과학은. 왜냐고요? 얘네가 암기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럼 당황해요. 자기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얘가 그 공부를 한 건 책을 겁나 열심히 읽었어요. 독후감 쓸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아니면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통합과학은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하고요.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합니다. 상대평가예요. 내신에서. 주요 과목 중에 절대평가인 과목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과목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예, 그런 과목들도 있는데 얘는 상대평가입니다. 줄 세워야 돼요. 그 통합과학 준비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크게 발목 잡힙니다. 게다가 통합과학은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 뭐 물화생지가 없어지고요. 통합과학만 딱 하나 올라가 있어요. 문제수가 25개로 늘어났습니다. 시험 시간도 늘어났고요. 난이도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학교 내신 정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학력평가 지금 출제되는 그 틀을 보면 아 이거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교재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통합과학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 공부하기 전에 통합적으로 중학교 과학과 여기를 연결하자라는 거는 좋은데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래서 물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30%, 70%는 연결되지만 그 30%가 변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물리학, 화학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100% 이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느냐, 자기가 시험 봐야 되는 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은 단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허덕허덕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요. 예, 어려워요. 포기. 네, 그럼 대학생한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수능에서 망치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애들 저는 내년에 통합과학 시험 처음 보는 걸 전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 망가질 거예요. 다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그까짓 거 통합과학인데 뭐 하다가 다 탈탈탈탈 털릴 겁니다. 그제서야 후회할 거예요. 이런 통합과학이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때 하는 거고요. 2학년 2학기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고3 때 해요. 근데 고3 때 사실 제 친구들, 제 교사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열어봐야 아는데 아마 그냥 수능 통합과학 애들 시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아직까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요거는 이제 가서 봐야 되지만 2개죠. 여기도 2개죠. 과학탐구 실험은 뭐냐? 과학탐구 실험 1만 좀 말씀을 드리면 책을 딱 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 사고 실험이 나와요.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이거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써요. 학교에서. 이거 잘하면 이건 그냥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통합과학이 학점수라고 알고 계시죠? 대학교 때 학점수랑 똑같아요. 내신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네. 이 학점수가 통합과학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려볼게요. 수학이 10학점입니다. 그럼 통합과학이니까 당연히 10학점보다 네, 낮죠. 그죠? 영어가 10학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실해지죠? 국어도 10학점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뭐 10학점이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통합과학은 12학점입니다. 통합과학 자체만 10학점이고요. 과학탐구 실험까지 포함했을 때 12학점이에요. 이걸 모르세요. 그럼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습니다. 오히려 높아요. 망치면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등급 자체가 안 나와요. 주요 과목입니다. 이래서 입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하면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국영수 에이, 무슨 과학이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국영수가 중요하다라는 건 좀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공계 특히나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과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1, 2, 3학년 때 내신에서는요 과학을 망치게 되면 계속 발목 잡아요. 네, 그럼 그거는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 성적은 수능이야 다시 보면 되는데 네, 내신은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금 사직에서 제가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통합과학을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통합과학을 제 수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학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바퀴 돌렸다는 게 왜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에서 노래 한 두세 바퀴 돌렸어요. 갖다 놓고 문제 몇 개 돌려 아무것도 못 풀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선행시켜본 학부모님들 특히나 물리학, 화학 뒤에 보면 문제 애들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근데 두 번 돌았대요. 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수업을 해요. 한 번 하더라도 문제가 풀려야 되죠. 왜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평가를 문제풀이로 받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걸로 실력을 가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아이들은 공부를 한 만큼 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 지들은 지들대로. 저 한다고 했는데요, 점수 안 났다고 엄마가 갈고요. 그럼 더 하기 싫죠. 그러니까 몇 번 돌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돌려도, 한 번을 하더라도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요.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이 주어져 있고 힌트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표나 그래프에 다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내가 외운 걸 찾고 있어요. 공식을 찾고 있어요. 문제 저한테 질문하러 올 때 이래요. 선생님 이 문제에서 10은 이 공식 쓰는 거 맞아요? 여기에 얘 넣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그렇게 끝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제 커리큘럼 보통 6개월 정도로 잘리거든요. 자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얘네들 끝나고 나면 물리학으로 이어가고 물리학 6개월 끝나면 화학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서 설명회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평가하려고 시험 보거나 테스트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괜히 상처 주는 거 싫고 뭐 학교에서도 줄 세우는데 뭐 학원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안 해요 잘. 근데 한 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통합과학 때는 안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통합과학 끝나고 지금 물리학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절반 한 3분의 2 정도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애들도 궁금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르쳐놨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후원 장담을 했어요.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푸는 그래도 중학위 정도 수준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수업을 하겠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전에서 설명회 하는 동안 시험을 봤어요. 뭘 봤느냐? 재작년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 바뀌는 바람에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니까 물리학 시험을 따로 안 봐요. 수능 형태로. 재작년 6월 학평을 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줬습니다. 그 설명회 끝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보통은 아이들이 저하고 좀 격이 없이 지내요. 중학교 애들하고 저하고 사실 뭐 제가 좀 수준이 좀 비슷한 걸 수도 있기도 한데 하면 일단 오차례부터 놀리기 시작을 해요.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 뭐 오늘 머리가 왜 그래요? 옷이 왜 그래요? 뭐 계속 놀려요.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러기도 한데 그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저하고 격 없이 지낸다는 건 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섭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과학이 싫어지진 않을 거예요. 웃기잖아요. 또 보면 제 자료 같은 거 사진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막 눈알도 뚫어놓고 막 이래요. 근데 귀엽거든요. 근데 할 거는 또 다 해요.
왜 제가 안 싫은 게 거기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고 나서 그 채점한 결과 볼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시간을 더 주세요 이래요. 아쉽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반응이라 일단 걸어서 채점을 해봤거든요.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 25점 나왔어요. 지금 웃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입시 정보가 조금 잘 모르시는 겁니다. 2024학년도 6월 학력평가는 이전교육과정이었잖아요. 9등급제였어요. 50점 만점이었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었거든요. 걔네 평균이 25점 나왔으면 등급으로 따졌을 때 4등급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1등은 31점이었어요. 무려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었어요. 31점 3등급입니다. 보통 우리 단과 수업할 때 물리학할 때요. 고3 애들 기준으로 그냥 진짜 생짜 모르는 애들 막 이런 애들도 아니에요. 걔는 물리도 한번 하고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걔네들 대상으로 야 3등급만 맞자 제발. 그럼 중상위권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미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칭찬 잘 안 해요. 저는 뭐 보통 수업 들어가면 삐져서 나와요. 맨날 놀리니까. 근데 처음으로 제가 칭찬해줬어요. 너무 잘한 거라고. 뭐 얘기하는데 소름이 쩍쩍 돋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사실. 그중에 꼴찌는 16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가 공부하지 말랬대요. 내신 봐야 된다고. 걔만 16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3점. 제일 낮은 점수였고요. 30점대, 20점대 후반. 그러니까 평균 25점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직에서도 그렇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또 하나는 통합과학은 뭐 제 교재로 진행을 할 건데 제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굉장히 애들 보기 편하라고 만든 교재라서 괜찮은 교재라고 뭐 나름 이제 자평을 하는데 이후에 물리학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조금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양시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하이탑으로 합니다. 근데 뭐 나 어디 가서 뭐 하이탑 했어 뭐 이런 애들 이게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하이탑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하이탑 교재에서 물론 그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쓸데없이 깊게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덜어내고 최소한 기본 문제 있는 것들은 좀 풀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하자. 그 정도 실력은 갖추고 물리화학까지 하면 졸업시킵니다. 더 안 들어도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수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계상 이제 나머지 그 통합과학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영상은 대치동에 있는 어떤 입시센터에 제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입시 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QR코드입니다. 네. 이 QR코드를 재생을 하시면서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아시죠? 네, 말씀 안 드려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사직명예학원에서 수업 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고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